네, 안녕하세요. 네, 확인했고 녹화되는 거 확인했고요. 16번부터 30번까지 다시 풀겠습니다. 네, 상자기성의 화학적으로 이루어진 거 고르라고 된 문제고, 상자기성을 파악할 때 분자 오비탈을 그리죠. 분자 오비탈을 그려서 이제 그 전자가 하나 있는지, 뭐 쌍으로 되어서 이제 반자기성을 나타내는지 그걸 찾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풀 때 산소 이렇게 염소, 산소, 질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다 그릴 필요 없이 그냥 하나씩만 그리면 되죠. 사실 하나씩만 그려서 전자 하나가 나간 상태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상자기성인지 반자기성인지 파악을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이제 그려봐야죠. 그럼 그려보면 이제 염소를 그려보면 염소는 결국에는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ES랑 1S는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뭐 결합성이랑 반결합성을 따질 때 다 없어지고 나서 결국엔 EP에 대한 오비탈에 대한 것만 남기 때문에 EP 오비탈에 대한 것만 남아서 결국 그런 건 따지지 않고 EP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10개가 채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채워지면 10개가 채워지겠네요. 그러면 다 쌍으로 채워져 있고 한 개씩 남은 홀전자가 없어서 얘 반자기성. 그런데 전자 하나가 튀어져 나가면 여기서 튀어져 나가든 여기서 튀어져 나가든 홀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상자기성. 그러면 상자기성을 먼저 고려하면 2번과 3번은 지워지고 1번과 4번만 답이 될 텐데요. 1번과 4번이 답일 때 질소만 보면 되는 거죠. 산소 시간 아낄 겸 굳이 그릴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뭐 한다면은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소만 확인하면 되죠. 질소를 확인하면 질소도 EP만 그렸을 때 3개씩 채워질 거고, 질소의 그 분자 오비탈에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 그 결합성 파이가 이게 아래로 깔리는 시그마 결합성 시그마는 위에 오비탈에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 있고, 근데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도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내가 시험에 풀어서 실수를 한다고 해도 실수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질소 분자는 6개가 다 채워지는 반자기성을 갖게 되고, 여기서 전자 하나가 나갈 때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하나가 나가니까 위의 경우에서는 여기서 전자가 나갈 거고, 뭐 밑으로 생각하셨다면 여기서 나가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갈 때 하나가 나가고 홀전자가 생기면서 이게 상자기성이 되니까 결국 질소 분자에 플러스 되는 게 상자기성. 그럼 얘가 상자기성이 된다는 거죠. 얘는 반자기성.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 산소 플러스도 한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빠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빠르게 그리면 질소에다가 이제 전자 하나씩만 더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다 그리면 이 상태가 되는 거겠고, 여기다가 이제 산소부터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분자 오비탈을 그릴 수 있고 8개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보니까 산소는 원래 상자기성이고 하나가 나가더라도 상자기성이죠. 둘 다 상자기성이네요. 그래서 결국에 답에 영향을 주는 건 산소는 영향을 줄 수 없죠. 왜냐면 어쨌든 다 상자기성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16번은 답이 1번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핵화학 반응식이 나오는데요. 17번의 핵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옳게 고른 것은 결국에는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랑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의 합은 같아야 되니까
질량수 4 그리고 양성자수 2개를 더해줘서 네, 헬륨의 그 질량수랑 원자번호를 가지는 알파 입자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양성자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B에는 양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C에는 지금 하나 늘어버렸죠. 원자 번호가 하나 늘었는데 질량수는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음전자라고 말을 안 하고 베타 입자라고 말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은 거의 끝났죠. 답은 알파 입자 필요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B는 양전자, C는 음전자인 베타 입자, 그 다음에 D는 원자 번호가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가 1로 줄었으니까 중성자가 필요한 거겠죠. 중성자는 D. 그래서 답은 1번. 내가 만약에 B를 모른다고 해도 보기의 구성이 여기는 이제 알파 입자라는 걸 알고 여기가 중성자라는 걸 알면 가에서 알파, 라에서 중성자 찾으면 중성자, 알파 이 모든 걸 만족하는 건 답 1번.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7번은 끝이 나는 거고, 이 문제가 피트나 어떤 기출 문제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프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이제 문제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들도 한번 보셨다면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이거는 이제 그 식으로 나오는 문제고 이건 그래프로 나온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 단원에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한번 보셨을 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은 저는 사실 18번은 저는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이게 뭐 저도 일반화 그 개념서나 그 기본 교재 뭐 실버버거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거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지금 순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책들 많이 보시는 책들 거기에 이제 금속에 대한 재련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저는 개념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한번 답은 사실 1번이긴 한데 니켈의 정제 그리고 마그네슘의 으로 티타늄의 정제 이런 내용은 저는 피트를 준비하면서도 본 적이 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용광로에서 철을 야금할 때 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쉽기 위해 석회석을 넣는다. 이런 내용은 산화환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뭐 굳이 내가 정제를 안 하려고 해도 한 번씩은 보게 되는 부분이지만 니켈의 정제와 관련된 부분과 티타늄의 정제와 관련된 부분은 쉽게 접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좀 저는 생소하게 느껴졌다, 제가 볼 땐. 그리고 답을 제가 만약에 찍어야 된다면 왜 1번으로 찍었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불순한 구리는 황산 용액을 처리하여 생성된 구리 이온, 이게 구리에 황산 용액을 처리했는데 구리 이온이 처리하여 생성된 구리 이온,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화력이 산화력 크기를 뭐 외울 때
보통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쭉 외우다 보면 약간 수, 구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소 다음에 구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봤을 때 구리는 수소보다 산화력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리가 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리 이온으로. 그래서 이게 뭐 정제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이런 설명이지만 산화력의 크기를 봤을 때 구리 이온이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생성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저보고 찍으라고 한다면 답은 뭐 정제랑 관련이 없이 산화력 크기에 따른 어떤 개념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번으로 찍고 넘어갈 것 같아요. 나머지 2번과 4번에 대한 찝찝함은 있겠지만 뭐 제가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려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답 1번을 찍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번은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한번 풀이를 했고요. 19번으로 넘어가면 반응 속도에 대한 이제 단위 단계가 나오고 단위 단계가 나오고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이것도 2014년도에서 봤던 것 같고요. 반응 속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 2014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지울게요. 지우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단위 단계를 다 더하면 전체 반응식이 이제 되는 거고요. 보기 중 옳은 걸 뭘 고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번에 전체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체 다 더하면 반응식이 되니까 맞다. 그리고 사라지는 친구들은 산소 원자 하나는 중간체구나. 중간체가 되겠다. 단계 1에서 생성된 원자와 분자는 중간체다. 분자는 중간체가 아니죠. 왜냐면 분자는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생성물에도 존재를 하고 여기 단계 2에도 반응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중간체가 아닙니다. 원자만 중간체라서 나는 틀린 보기. 그럼 나를 지우면 결국에 답은 가다라. 그럼 가다는 무조건 맞는 거니까 다를 빠르게 보면 단계 1과 단계 2 분자 반응의 분자도는 각각 1분자 반응과 2분자 반응이다. 분자도라는 개념은 그때 아마 2014년도에 설명할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분자도라는 개념은 이 단일 단계 반응에서만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그 분자잖아요. 예, 오존 그리고 얘도 그 지금 그 반응을 하는 원자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반응하는 그냥 분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단계 1에서는 한 분자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단계 2에서는 오존과 이 산소 원자가 두 개의 분자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2분자 반응 이렇게 써준 거고 만약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쳤을 때 이거는 몇 분자 반응이냐면 A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2분자 반응입니다. 종류가 A 하나니까 1분자 반응 아니에요? A 하나니까 1분자 반응 아니에요? 1분자 반응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가 두 개 쓰였으면 2분자 반응입니다. A 하나라고 종류가 하나라고 해서 1분자 반응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다는 그럼 보기 구성상도 맞는 보기고 개념상으로 알고 있었어도 맞는 보기. 단계 2가 속도 견절 단계라면 RDS라면 전체 반응은 구해야 되겠죠. 반응식을 단계 2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면 느린 거잖아요. 느린 거니까 1단계가 빠른 평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K1 K 역수의 이 반응
이 평형이 이루어지고 결국 속도는 K2의 오존 3의 오존의 중간체 곱한 거, 이게 속도 식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오존만 남기고, 오존이 아니라 산소 원자만 남기고 이 평형인 식을 다 정리를 하면 K-1 산소 분자의 농도, 오존 분자의 농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요.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결국에 V는 K1, K2, K-1 역수 속도 상수분의 곱하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전체 반응 차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차, 여기가 1차, 여기가 마이너스 1차죠. 분모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결국 전체는 1차 반응.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은 이제 배위 화합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배위 화합물에 대한 내용은 2014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간드 교환 반응에 대한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EN이라는 게 두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화합물이라는 것도 여기 써 있네요. 에틸렌 다이아민, 에틸렌 다이아민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령 주지 않았어도 아셔야 돼요. 두 개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구나, EN이. 그래서 반응 생성물은 광학 이성질체를 가진다. 결국 코발트가 중심에 있고 X축, Y축, Z축 쓰고 에틸렌 다이아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스가 이렇게 EN으로 연결된 이런 베이결합 화합물은 광학 이성질체를 가집니다. 광학 이성질체를 가져요. 그래서 답이 1번에 바로 나와버리는데, 그럼 답의 아닌 것을 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 반응의 반응물은 생성물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이 짧은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게 결합 이제 하고 있는 리간드 물과 그 다음에 이제 EN, 이거에 이제 어떠한 리간드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물은 약 한 장 리간드이고 EN은 강한 장 리간드라고, 우리가 이건 암기의 부분이에요.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EN이 강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약한 장 리간드보다 더 에너지가 큰 빛을 흡수한다, 에너지가 작은 빛을 흡수한다 라고 봤을 때,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은 빛을 흡수한다, 파장이 긴 빛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고 문제 보기 2번을 해석하면 반응물은 생성물보다 더 짧은이 아니라 더 긴 파장을 흡수하는 거죠. 왜냐면 약한 장 리간드여서. 근데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반응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정반응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제 무질서도를 보면 여기는 지금 1개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3개, 여기는 1개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6개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늘어났죠.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무질서도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중성금속인 코발트의 베이스수는 서로 다르다. 베이스수는 서로 6개 같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같죠. 그래서 이 보기 4번은 EN이 두 자리 리간드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처음에 말했던 1번.
그리고 이제 21번 이 고체에 대한 문제도, 이 금속 고체에 대한 문제도 2021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나왔다기보다 나온 것 같아요. 2014년에 안 나왔지만. 그래서 금속 은은 구형의 은 원자가 조밀하게 쌓여 면심 입방 구조를 지닌다. 그 단위 세포의 모서리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은결정 구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위 세포를 그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육면체를 그리게 되고 정육면체를 그리게 되고 이 모서리의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면심 입방 구조이기 때문에 이 중앙에, 이 중심에, 그리고 이 끝 모서리에 이렇게 그 은 원자가 박혀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의 단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길이는 여기가 L이 되고 중심에 은 원자 구형이 있고 이렇게 모서리랑 중심, 면,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에 원, 이렇게 은원자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은원자를 여기도 있는 건데 여기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 은 원자의 중심간 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 원자니까 지금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중심 간의 거리는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면심의 가운데에 있는 이것과 이 모서리의 끝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서리 부분.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결국에 대각선의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이제 2L이 될 테니까 루트 2L에 얼마 나누기 2한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L이 아니라 답은 2 루트 2 L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루트 2 L 이렇게 써줘야겠죠. 여기 3이 아니라 2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가를 틀린 보기를 지우는 건 1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단위 세포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4개다. 면심에 다 하나씩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면에 지금 이렇게 반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6면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면마다 원자가 한 개씩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한 개씩 생기거든요. 그럼 마주보는 면에서 3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단순입방 구조처럼 이 모서리에도 하나씩 8분의 1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서리에 있는 이 8분의 1들이 8개 모여서 한 개를 이루고, 여기는 2분의 1, 면의 중심에 2분의 1, 면 중심에 2분의 1씩이 6개 모여서 3개를 이뤄서 총 원자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은 원자의 배위수는 8이다. 면심 입방, 채심 입방, 단순 입방에서 배위수는 우리는 암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배위수는 6, 8, 12로 6이 이제 단순, 그 다음에 8이 채심, 그 다음에 12가 면심, 이렇게 암기를 하기 때문에 8은 보자마자 틀린 게 되고 다를 지우면 답은 3번이 나와서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라번의 부피당 9가 차지하는 부피는 전체 부피당 9. 여기선 또 9라고 했네요. 그 은 원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9보다 은이, 아니면 은이. 9보다는 이제 은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인가요? 이걸 계산할 수도 있겠죠.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 부피가 이제 L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이 원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게 중심 간의 거리였잖아요. 이 거리가. 그럼 그거의 반이 또 그 원자의 반지름이니까 9의 반지름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4분의 루트 2L. 이게 이제 은 9의 이 원형 9의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은 하나의 이 부피를 계산할 때 우리는 9니까 부피 계산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할 수 있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 파이 그리고 세 번씩 곱해야 되니까 2루트 2 그 다음에 4, 46 16 곱하기 4는 64 그 다음에 L의 세제곱. 이렇게 은 원자 하나의 부피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총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럼 계산을 하면 4, 4 없어지면 여기가 4가 남고 그 다음에 4, 2, 2가 남고 3이랑 2가 남았기 때문에 6분의 루트 2 파이 L의 세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자로 가는 거죠. 이게 분자의 6분의 루트 2 파이 L의 세제곱. 그럼 L 세제곱끼리 없어지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냥 부피를 계산했을 때 부피는 6분의 루트 2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74%라는 걸 외우지 못하셨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 계산을 해봐야겠죠. 뭐 계산할 때 뭐 검산 시간이 남아야겠죠. 그 대신 루트 2는 1.414니까 뭐 1.4라고 계산을 하고 파이는 3.1415 어쩌고 저쩌고로 따질 때 그러면 그냥 3.4까지 3.14까지 써주고 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하면 3, 1, 4, 0, 1, 2, 12, 4, 56, 4, 3, 9, 6 점 3개니까 4.396 그 다음에 6으로 나눈 거. 근데 이거는 그럼 또 4.4로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4 나누기 6은 6, 8, 48이 이미 안 되죠. 6, 7, 42 그럼 20이 나왔을 때 6, 3, 18, 6, 3, 18 하면서 계속 점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이 값을 구하면 73.3%가 쭈르륵 나오니까 이렇게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확실한 마음의 편안을 가지고 3번 찍어도 되죠. 네. 근데 이렇게 찍는 것보다 그냥 퍼센트를 각각 외우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단순에서는 뭐 이런 계산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까지 계산한 거를 다 이제 검정색은 그 검산이었으니까 다 지우고 검산이었으니까 다 지우고 퍼센트를 만약에 이제 외워야 된다면 단수는 52%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채심은 68%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면심은 여기 답이 나와 있는 7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외우실 때는 뭐 하나만 이제 외우시는 것보다 전체 다 외우셔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방금 보라색으로 풀어드린 이 파이, 이 직접 구해서 구하는 이 파이가 나오는 계산법도 보기에 퍼센트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파이로 숫자로 주어지는 수도 있으니까 직접 푸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부피 계산한 걸 좀 이제 지워볼게요. 네, 22번 베이 화물 문제가 지금 벌써 2개나 나오고 있죠. 위에서 아까 리간드 교환이 나오고 또 여기서는 평면 구조를 얘기하면서 베이 화물의 그 아마 에너지 준위가
오비탈 에너지 주인이가 나올 것처럼 하고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22번을 풀어보면 사각평면 구조에 니켈에 이제 CN 그 결합이 있는 리간드를 붙여줬을 때 반자기성이고 삼연체 구조는 상자기성이다. 이걸 이제 풀려면 니켈은 전이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번까지는 보통 외우는데 스티 바크 망철 스티 바크 망철 코니 구 31번 스티 바크 망철 코니 구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까지는 외우게 되는데 니켈이니까 지금 28번인 거죠. 28번. 그럼 전자가 28개. 그런데 아르곤 전자 배치 18개까지 빼주고 여기서 지금 중심이 전이금속의 산화수가 플러스 2예요. 왜냐면은 이 CN이 마이너스 1이어서 이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를 해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니켈은 플러스 2를 가지는 중심금속이고 여기 아르곤의 전자 배치 빼주고 여기다 금속의 산화수 빼주면 8개가 남는 거죠. 그럼 니켈 지금 2 플러스 니켈 2 플러스는 지금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평면 사각형 구조를 이제 오비탈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평면 구조의 사각형의 이제 오비탈은 이런 모양의 이제 오비탈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삼연체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8개를 채워야 되는데 8개를 채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이 밑에서는 오른쪽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사각평면 구조는 반자기성. 지금 이 부분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사각평면의 구조의 그 오비탈이라고 했었고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게 삼연체 구조의 오비탈 구조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자기성, 반자기성 다 맞는 거죠. 홀전자 여기는 홀전자가 없고 여기는 홀전자가 있고 그래서 가는 맞는 보기 가가 없는 2번과 3번은 답에서 제외를 하고 나는 볼 필요가 없죠 사실. 왜냐면 보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만 보면 다의 가능한 기하 이성질체 개수는 2개다. 다 한 자리에 결합하는 그 리간드죠. 그래서 뭐 그려보면 코발트 그리고 다 그리진 않고 NC로 표시를 할게요. NCC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고 NCCC 이렇게 한 평면에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평면에 안 그려지는 경우와 저렇게 한 평면에 그려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서 2개의 기하 이성질체를 갖는 게 맞아요. 이게 이름이 아마 있을 텐데 이름을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몇 개인지 또 광학이 있는지 뭐 그런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나도 한번 보면 지금 이 전기 전도들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기 전도들을 보면 지금 물에 들어가서 몇 개의 이온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왼쪽은 지금 물이 이미 있는 거고
분리가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거는 분리가 안 되거든요. 하나로 봐야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은 하나로 보고 CL은 떨어져 나갈 거고. 그래서 총 두 개로 볼 수 있고, 이온이 이 마그네슘 한 개와 CL 두 개로 볼 수 있으니까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뭐 비슷하진 않을 것 같네요. 비슷하진 않고 오히려 여기 오른쪽 MgCl2가 더 전기 전도도가 더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답을 4번을 찍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애초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가가 맞았기 때문에 나가 있는 보기들은 다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답은 다가 맞는 4번만 되는 거죠. 오히려 보기의 구성을 이렇게 했다면 나를 분명히 체크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해석을 4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22번도 여기까지 하고 23번으로 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23번은 PI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요. 등장점이죠. 이게 생화학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생화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100% 화학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보통 화학보다는 피트를 준비하신 분들은 생물에서 뭐 단백질이나 그 전기운동 했을 때 등전자 전기 운동을 했을 때나 그런 분자량 그런 걸로 해서 했을 때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그거는 그런 이제 기출문제 찾아보면 기출문제도 뭐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아래 그림은 pH가 1 이하인 산성 조건에서 존재하는 펩타이드의 구조이다. 왜냐면 지금 이미 다 H를 가지고 있죠.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일 거라고 예측은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H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존재하는 화학물은 대부분이 얘로 존재한다고 말을 하면 3.2보다는 상당히 낮은 산성 용액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어진 아미노산의 그 아미노기 그리고 카르복실기의 pKa 값으로부터 이 펩티드의 등장점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고, PI를 모를까봐도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PI를 모르면 안 되겠죠. 네, PI를 모르면 안 되고, PI는 이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전체 전하가 0일 때의 pH 값을 말하기 때문에 pH가 낮을 때 플러스 2의 값을 갖는 3.2보다 낮게 되면 3.2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플러스 2가 이제 많이 들어있을 거고, 이제 3.2를 지나는 구간부터는 이 카르복실기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갈 거니까 점점 플러스 1에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고, 이 4.6이 이제 넘어가서부터는 이 친구도 이제 수소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이 펩타이드는 이제 0을 이제 정기적으로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H 9를 넘어가서부터는 이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갈 테니까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남는 게 플러스 하나가 남아서 플러스 하나가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개와 플러스 하나가 상쇄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PI란 화합물이 전하가 띄고 있으나 전체 전하가 0일 때의 pH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전하가 0일 때는 이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PI 값을 구할 때 공식은 결국엔 이 플러스 1과 이 마이너스 1이 바뀌는 pKa 값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한다. 그래서 구하는 거거든요, PI 값을. 그래서 그렇게 구한다 봤을 때 13.6이 나오고 1 나누기 2 하면 답은 6.8. 답은 2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3번까지 풀이를 마쳤고 24번은 분명히 기억나네요. 2014학년도에서도 똑같이 풀었던 문제고 그 문제를 똑같이 화학 반응식만 쓰면 ni 플러스 pb 플러스가 ni 플러스 pb 환원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전지전위를 증가시키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얘를 줄이거나 얘를 늘리거나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 답은 그냥 1번이 나오죠. 1번이 이 1번 보기가 지금 얘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번에 대한 이제 산염기 그쪽 파트의 문제로 보이네요. 1양성자산 HA의 1몰 농도 수용액을 만든 다음 pH 측정하니 2.0이었다.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HA라는 산성 물질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해리가 될 텐데 이때 이제 pH를 구하니까 0.2였대요. 2였대요. pH가 2였다. pH가 2라는 건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1몰 농도를 넣었을 때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 해리되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 생기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 생겨서 이걸 결국에는 숫자로 확인해 보면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KA다. 이걸 이제 계산해 준다면 이 부분은 너무 1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5% 룰이잖아요. 5% 룰보다 작기 때문에 근사가 되는 거고 근사가 된다면 KA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서 가는 맞는 보기. 가가 없는 다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건 이제 쉽죠. 1몰 농도를 넣는데 이제 해리가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이제 해리 된 거니까 해리 백분율은 1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퍼센트. 그럼 1% 맞다. 그리고 1몰 농도 수용액 100ml에 0.1 몰 농도 Na 그리고 이 짝 염기, 이 염기를 넣어주면 pH는 5이다. 이거는 이걸 풀 때는 핸더스 하셀바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핸더스 하셀바식을 이용하면 pH는 pK 플러스 로그 그 짝산분의 짝 염기가 되겠다. 그러면 pKa를 구하면 pKa는 4가 될 거고 플러스 로그 짝산은 이제 몰수로 계산하면 1 곱하기 100ml니까 우리가 몰수를 100ml로 생각해 줄 수 있고 NA는 0.1 몰 농도에 100L니까 0.1 곱하기 100ml를 하면 10ml몰로 생각을 해 줄 수 있어서 결국엔 분모분의 분자가 100분의 10이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4 플러스 로그
10분의 1. 그럼 이건 4 마이너스 1. 그럼 답은 3. 그래서 5가 아니라 3이 나오기 때문에 다는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주양자수는 우리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고, 오비탈의 3차 모양을 결정하는 3차원 모양을 결정하는 건 부양자수죠. S, P, D. 이 S는 구형, 그리고 P형은 뭐 R형이라고 뭐 말하고, 뭐 D형은 그 오비탈의 종류에마다 좀 다르죠, 모양이. 뭐 이렇게 뭐 생긴 친구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생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양자수는 모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부양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틀렸고,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3번인데, 다 라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라를 다 봐야 되고, 그러면 나는 지금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표준 좌표축에 대한 오비탈의 공간적 배양을 규정한다. 자기양자수를 보면, 자기양자수는 mi를 해서 s일 때는 어차피 공간적 배양이 모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0이 나오고, 한 개가 나오고, 그리고 p 오비탈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존재하면서 x축, y축, z축, R형이 모양 공간적 배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럼 지금 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는 지금 양자수를 보여주면서 여기 양자수를 보여주면서 그 오비탈을 가지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는 지금 주양자수 3, 그리고 부양자수 1. 부양자수가 1이라는 건 P오비탈인 거죠. 부양자수 1, 얘는 0, 얘는 2. 자기양자수는 2L 플러스 1로 계산될 수 있죠. 자기양자수는. 그래서 지금 P오비탈이니까 P오비탈을 넣어줬을 때 아까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P오비탈도 맞고 주양자수 3번인 것도 맞고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는 맞는 보기니까 라가 틀린 거를 확실하면 답은 3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주양자수 4니까 4 맞는 거고, 부양자수가 2, 부양자수 2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D오비탈이라고 했죠. D오비탈이라고 했고, D오비탈이 있을 때 자기양자수는 2L 플러스 1이라서 지금 5개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2를 넣으면 얘는 5개까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이 숫자도 부양자수의 범위에 넘어가고, 왜냐면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부터 2밖에 안 되는데 마이너스 3이니까 틀렸고, 이 부양자수에서 이 부양자수 오비탈 D오비탈이 나와야 되는데 F오비탈로 나오기 때문에 이 F도 틀렸고, 그래서 4번 라가 있는 4번은 틀렸고, 그래서 답은 무조건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26번도 끝. 그리고 27번은 산소 아세틸렌 용접용 토치는 아세틸렌 기체를 연소시켜 생성시킨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랑 물을. 아세틸렌 1몰에 연소할 때 방출되는 열은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반응식을 써줘야겠죠. 화학 반응식을 써주면 이 아세틸렌이 산소와 만나서 CO2와 물이 생성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탄소가 2개니까 탄소 2개 맞춰주고, 산소가 5개 생기니까 우리가
2분의 5를 해주면 지금 수소도 2개로 맞고 탄소도 2개, 산소 5개로 전부 다 맞는 방식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방출되는 열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방출되는 열은 지금 이 생성되는 생성물의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그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되는 거죠.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산소 분자는 생성 엔탈피가 애초에 안 정한 거기 때문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X 쳐주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보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 해석해 보면 23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2 물에 대한 이제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40으로 나와 있고, CO2에 대한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39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계산해주면 되죠. 생성물 2 곱하기 마이너스 390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40 빼기 반응물은 산소 분자 생성 엔탈피가 가장 안전한 거니까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세틸렌만 고려해서 230 얘가 이제 1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780 마이너스 240 마이너스 230 그러면 마이너스 780과 마이너스 470을 계산하면 1250 그러면 방출되는 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는 게 맞지만 여기는 방출되는 열이라고 아예 문장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고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2번 27번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28번은 지금 총괄성 문제에서 3초합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그림만 봐도 지금 반투각막이 있고 U자 간에서 한쪽이 치우쳐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3초합을 물어보겠구나 하는 문제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수성 단백질 X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와 조건에 근거하여 단백질 X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삼투압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삼투압 공식 파이는 삼투압은 이 몰농도 곱하기 RT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 계산은 PV는 nRT 이 식에서 압력은 VN RT 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삼투압은 MRT다. 이렇게 일단 식을 저는 외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분자량을 구하는 거죠. 근데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결국에는 이제 분자량이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분자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다가 분자량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 0.2g의 단백질 X를 물에 녹여 만든 100ml 수용액을 B에 넣은 후, 그러니까 여기에 넣었다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 넣은 후 A에 순수한 물을 넣었더니 A와 B 사이 높이가 5cm만큼 차이가 났다. 5cm만큼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식을 써야 되니까 지금 결국 삼투압이라는 게 이 지금 용액이 올라간 이 크기만큼 압력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압력을 로
G H라고 이제 압력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RT에 대한 식을 써야 되는데 이 농도는 이 왼쪽에서 지금 유도한 식, 여기 유도한 식에서 이제 보면 유도한 식을 이제 써 보면 몰수,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부피는 그럼 0.1리터가 될 거고, 몰수라는 건 그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리고 그거를 그 단백질의 분자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이 몰농도 여기까지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곱하기 R 곱하기 T 해주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조건이 있네요. 조건을 보면 U자 간의 실험과 동일한 농도의 단백질 X를 포함한 수용액의 높이가 1m일 때 용액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높이, 용액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높이가 얼마라는 거죠? 0.01 atm이었다. 높이가 얼마일 때? 높이가 1m일 때. 높이가 1m일 때 0.01 atm이니까 지금 5cm잖아요. 5cm. 그럼 5cm라는 건 이 1m일 때 0.01 atm이니까 5cm면 이게 100cm니까 5cm면 얼마나 나눠준 거죠? 20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20을 나눠줘야겠죠. 20을.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 압력을 써야 되는 게 0.01 곱하기 20분의 1 나눠줘야 되니까 는 0.2 그대로 써주죠. MW 그 단백질 그 단백질의 분자량 곱하기 부피 0.1리터 곱하기 RT가 지금 2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5 써주고 나머지 계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MW 분자량이니까 MW 남기고 다 이제 식을 정리하면 결국엔 MW 좌변으로 옮기고 우변에 있던 0.01 20분의 1 다 없애주려면 20 곱하고 0.0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원래 우변에 있던 식 0.2, 0.1 그리고 25 이걸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20 곱하고 0.01분의 1이 100이니까 100을 써주고 2로 계산되고 25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10의 자리만 계산하면 10이 3개 있으니까 10의 3승 곱하기 4 곱하기 25가 되니까 이걸 마무리 지으면 10 곱하기 5승 10의 3승 10의 2승이니까 10의 5승 그래서 답은 3번 이라고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는 이 식을 이 보라색 지금 표시하는 이 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용액의 그 압력 차이 이 압력 차이가 삼투압이라고 동일시 놓으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느냐 이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번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9번은 29번은 유기화학 문제예요. 유기화학. 왜냐면 반응을 한 다음에 지금 생성물이 나오는데 이런 반응을 하고 생성물이 나오는 거는 전 유기화학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개념 자체가 유기화학에 포함된 개념이라서 저는 유기화학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 문제를 물어보면 결국에 이 문제를 보면 헥세인 다이올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지금 헥세인 다이올이 있는데 우리가 HBr을 넣어서 산성을 넣어서 반응을 시킬 거다.
근데 반응을 시키는데 생성물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물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산은 OH랑 결합을 해요. OH랑 결합을 해서 지금 양이온을 만들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형태가 된 다음에 이제 Br-가 이 탄소를 치면서 H2O 이 물이 이탈기로 작용을 하고 빠져나가는 반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반응이 이루어지면 결국엔 이런 반응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반응이 이루어져서 생성물이 생기는 거니까, 생성물이 생기는 건 답은 찾을 수 있겠죠. 답은 이렇게 제거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취환 반응이 되는 걸로 고르시면 되고, 취환 반응이 답일 텐데 취환 반응에서 1번, 3번 찍으려고 보니까 지금 성질이 똑같아요. 지금 써져 있는 게. 그래서 답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로는 답을 찾지 않고 그냥 이 생성물만 찾는 걸로 해서 이 29번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일반화학이 아니라 유기화학 반응이고요. 어느 파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SN2, SN1, 친핵성 취한 반응 아마 나오는 부분 가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반응은 이렇게 반응이 있을 때 취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SN1, SN2일 거고 제거 반응이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탄소의 1차 지금 이런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탈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존재하다가 Br이 치환을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SN1 반응이 아니라 결국에는 SN2 반응이다 까지 알 수 있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SN1, SN2, E1, E2에 대한 각각의 반응에 대한 그 또 특징들이 각각 있는데 그것까지 나중에 나올지 2024학년도 전남대학교에서는 유기화학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유기화학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 SN1, SN2, E1, E2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남대를 시험을 보시는 분들, 약대 편입 전남대학교 유기화학이 들어가니까 전남대학교를 보실 분들은 유기화학에서 이 부분도 기출 문제로 다뤄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일반화학 범위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전 굳이 이 유기화학 반응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29번의 문제 해설을 마치고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도 일반화학이라고는 하지만 피트 기준으로 물리에서 나왔던 시험이에요. 내용이에요. 물리에서 나왔던 이 개념이에요. 바로 반도체 도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세 가지 다른 물질에 대한 분자 오비타 에너지 유니티의 전자분포를 나타낼 것이다. 그림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해석을 하면 결국 A는 반도체가 되고 B는 지금 전자띠랑 원자가띠가 서로 겹쳐 있으니까 도체가 되는 거고, C는 아주 멀리 지금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도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6, 2017, 2018 쭈루룩 제가 이제 기출을 풀 텐데 그 이후에도 반도체가 나온다면 반도체를 공부할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이후에도 반도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반도체는 저는 사실 굳이 봐야 되나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면 피트 기준에서 반도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다가 아마 이때 기출 문제도 피트에서 이때 또 반도체가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PT에서 반도체 기출이 나왔으니까 일반 화학에서도 반도체, 부도체 뭐 이런 개념이 나왔으면 우리도 써먹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물리에서 나왔다는 거. 하지만 물리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뭐 문제 풀게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뭐 양공, 전자, 뭐 그리고 뭐 반도체, 부도체, 도체에서 뭐 규소가 들어가서 뭐 제가 얼핏 기억하는 거는 뭐 암기 방식으로는 뭐 붕소, 알루미늄 뭐 붕알인가 뭐 이런 것도 뭐 공부했던 기억이 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해설을 할게요. A와 B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를 전도한다. 걸어주면 전류를 전도한다. 반도체 부도체는 이제 반도체 도체는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이제 통하는 거죠. 부도체는 이제 통하지 않겠지만 A, B는 통한다. 그래서 가는 맞는 보기로 하고 가가 맞으니까 지금 가가 없는 2번 틀린 거고, 온도가 증가할 때 A의 전도도는 감소하고 B의 전도도는 증가한다. A의 온도가 증가하면 A는 전도도가 증가해요. 반도체는. 그리고 B는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죠. 왜냐면 이게 전자가 지금 열을 가하면은 이게 저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체는 저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완전히 채워진 전도띠와 전부 비어있는 원자가띠를 가지며 이들 두 띠는 커다란 크기의 띠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얼핏 보면 맞지만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완전히 채워진 전도띠가 아니라 완전히 채워진 원자가띠예요. 원자가띠고 전부 비어있는 전도띠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개념을 바꿔서 보기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전도띠를 뒤로, 원자가띠를 앞으로 해야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다도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2015학년도 정오기초 화학도 풀어봤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2016학년도 기출도 풀어서 올리면서 제가 이제 2014학년도나 2015학년도에서 말했던 이런 경향들, 이런 문제, 지금 이런 반도체 문제, 이런 반도체, 도체, 부도체 이런 문제나 이런 유기화학 성격의 문제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좀 약간 좀 난해하다고 했던 이 정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일반적인 개념들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개념으로 30개가 채워질 것인지, 그 교양들을 한번 계속 봐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설을 마치고 2015학년도 해설과 풀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문제적 해설이나 어떤 개념에 대한 오류가 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9월을 지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가는데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곧 이제 편입에 대해서 발표도 다 11월 달에 나올 테니까 티오도 지금 하시는 준비나 그런 거 잘 하시면 좋겠고,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영상 좀 좋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